자, 지금 시간이 오늘 아마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길에서 계시다 보니까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저하고도 또 김진자 교수님 아시는 분들께서 꼭 들어오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좀 기다렸지만 또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이지연의 브랜드쇼 30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지연의 브랜드쇼를 진행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조집 선생님은 일찍 오셔서 저렇게 기다리시는데 뒤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아마 오늘 김진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박사과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에 굉장히 즐겨하시고 뭐든 배우려고 하시거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은진 선생님도 지방에 익산에 강의를 내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를 뚫고 서울 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 비를 뚫고 지금 조금 한 30분 전에 듀잉클래스 도착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김진자 교수님을 너무너무 추앙해가지고 요즘에 추앙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댁이 지금 안양이세요. 안양에서 지금 듀잉클래스 남양주 별내동까지의 거리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리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리고 차로만 와도 사실은 안 밀려도 1시간, 밀리면 기본 1시간 반, 2시간. 근데 오늘 비까지 오니까 대단하겠죠? 근데 그 이유는 오시다가 중간에 지하철을 갈아타시고 그 차는 우리 조윤성 대표님께서 지금 몰고 이쪽을 향해서 오고 계신다고 한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지연의 브랜드쇼 30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30번째 시간에 조금 더 귀한 것들을 오늘 오신 분들 더 많이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듀잉클래스 듀잉TV 제 이지연의 브랜드쇼는요. 또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이 되지만 다시 보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분명히 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늘의 귀한 메시지를 꼭꼭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교육학은 석사를 하셨고 상담학은 박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잘 쓰나 생각을 했더니 국문학을 대학을 또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문학, 교육학, 상담학, 거기다가 또 외국에서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유태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육, 하브르타 이런 곳의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유태인이 인정한 한국인 교육가 중에 최고라고 하신다면 느낌이 오세요? 예, 유태인의 박사님들께서 경영학 박사님들이나 혹은 이 석학들이 이분의 글을 읽고 이렇게 해야만 교육적 인재 양성이 확실하구나라고 극찬을 하셨다는 거. 예, 그런 글을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께 최고의 멋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김진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도 이렇게 차시고 들고 하겠습니다. 들고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 네네. 네 인사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글로벌 교육코드 홍익하브르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교육 전문가 김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양명건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영종 대표님도 이렇게 화면 켜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좀 어려우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아마 켜주세요. 지금 같이 계신 그 회사가 오늘 시스템 데이로 본사에 교육이 있는 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의 팔로우 팬들이 그 시스템 데이 날짜 겹쳐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들어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시는 게 너무 애쓰셨어요. 힘드셨죠?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비는 왔는데 제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저 대박 날래나 봐요. 이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몸이 일로 오셨어. 자, 안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는데 지금 차는 오고 있죠? 조혜선 대표님 몰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김진자 교수님과는 벌써 그때가 2018년, 19년도? 예, 18년, 19년도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 헤르만 지본 박사님의 히든 챔피언을 강소기업, 국내에 이렇게 강소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서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맞아요. 기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도 여기 지금 방송에 듣고 계십니다. 네. 그때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그때 하브루타가 진짜 이영기 하브루타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지연 그 대표님하고 2018년도에 히든 챔피언 빌딩이라고 해서 하브루타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 교육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 결실을 보고 있어요. 와, 그래서 진짜요? 안산에 네네네.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전 그 직원이 60명인데요. 그 60명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6개월짜리로 먼저는 역지사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소통하는 거를 체득을 시키고 네. 그리고 핵심 가치를 공유를 하고 내재화를 하고 그 다음에 히든 챔피언 빌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워낙에 컨텐츠가 확실하셔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번에도 저희 퍼스널 브랜드 대학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지만 컨텐츠가 확실하신 교수님들이 주시는 거는 사실 기획하기도 편하고요. 그 기획대로 움직이면 계획 잡고 실행하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에 컨텐츠가 바뀌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워낙 컨텐츠가 확실하셔서 또 우리 2019년, 18년도에는 히든 챔피언을 했었고 물론 여기 운진 선생님도 히든 챔피언을 수료한 일기생이잖아요. 맞아요. 네, 고마워요. 어쩐지 똑똑해, 그죠? 예. 우리 강성윤 선생님 오늘 지금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강성윤 선생님도 히든 챔피언 일기를 같이 하셨어요. 그 지금 브랜드 대학까지 다 수료하시고, 우리 조재숙 박사님은 또 브랜드 대학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우리 작년에. 양명곤. 네, 양명곤. 께서 맞아. 아, 우리 오소희 대표님 또 들어오셨네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 또 저희가 아까 역지사지 커뮤니케이션 맞아요. 말씀하셔서 맞아요. 교수님과 제가 역지사지 하브루타라는 거를 만들어서 한 기업의 그룹에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성시켜서 맞아요. 교육을 3급, 2급, 1급을 하는 데에 1년 반이 걸렸고 네. 거기에 계신 팀원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책도 같이 쓰셨고 맞아요. 그게 역지사지 커뮤니케이션. 하브루타. 역지사지 하브루타 책을 쓰셨죠. 아니 역지사지 커뮤니케이션인데 예, 여기 일반적인 책에.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브루타라는 인간관계 말이, 기술. 네. 어렵기 때문에 역지사지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책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군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함께 하신 3급, 2급, 1급을 하브루타 전문가 하신 분들이 요 책을 내셨고 여기서 7분만 내죠. 여기 지금 원영종 대표님, 심지영 대표님 들어와 계시네요. 네네. 여기 저자분들이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심소영, 심지영 대표님께 저한테 사인 번호 주셨던 책 제가 오늘 여기 갖다 놨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너무 멋지게 쓰셨죠, 교수님? 이분들이 지금 맞아요. 이번에 또 작품을 또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는 3급은 교육을 받으셨고 2급은 교육을 받으면서 책을 이걸 내셨어요. 그리고 대단하세요. 1급을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지 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과정 설계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책을 또 교재를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예, 교재를 만드셔가지고 교육 과정도 개설할 수 있게. 사실은 그 어떤 교육의 기업이든 학교든 교육 과정을 1년 반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호흡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길게 할 수 있는 또 컨텐츠가 있으신 거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1년 반을 그 기술을 다 해가시면서 책도 쓰고 교재도 만들고 사업도 잘하고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뭐 참여하신 우리 원영종 대표님이나 심지영 대표님 정말 잘하셨지만 우리 교수님이 정말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느낀 거는 저도 즐거웠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장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또 이제 제 책을 집필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글로벌 교육모델 홍익하브루타라는 책을 이번 6월 15일자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김진자 교수님과 제가
18년도, 19년도에는 우리 히든 챔피언을 같이 기획을 해서 했고, 작년에부터 1년 반 동안은 이렇게 역지사지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지금 몇 년째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 하반기 계획도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국문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책 쓰는 과정을 또 만드셔야 될 거예요. 제가 늘 졸라대고 있습니다. 과정 만들어라 했더니 교수님이 본인 책을 쓰셨어요. 보니까 글로벌 교육 코드. 저는 사실 글로벌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교육 코드라는 말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요. 왜냐면 우리 컬처 코드. 맞아. 예. 뭐 이런 거에서 코드라는 말을 앞에다가 쓰잖아요. 무슨 코드. 근데 교육 코드는 세상 교육 다 잡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홍익 하부르타. 하부르타인데 앞에 또 홍익이 붙었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왜 책 제목이 글로벌 교육 코드인가요? 우리가 보통 코드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이제 코드라는 말은 어쨌든 어떤 특정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마케팅에 활용하신 분은 라파이오라고 하는 분이 컬처 코드라는 걸 만드셨어요. 근데 컬처 코드는 뭐냐면 나라마다 지역마다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할 때 다르게 해야 된다. 그게 컬처 코드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지프차가 있잖아요. 미국에. 지프차가 미국이라고 하는 컬처 코드는 프리덤이에요. 자유니까. 자유. 네, 자유니까 광고 컨셉을 막 그 산악지대를 막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홍보를 했더니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 그런 식으로 영국이나 프랑스에 갔더니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랑 독일이랑 영국을 해봤더니 영국은 차에 대해서 약간 엘레강스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고급스러움을 강조를 했더니 지프차가 잘 팔린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프차가 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해방이 되어서 해방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방자라는 컨셉으로 했더니 홍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컬처 코드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도 교육 코드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게 홍익이라는 얘기를 쓰신 걸 보면 홍익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쵸. 홍익인간. 그쵸. 널리 인간을 막 이렇게 해라. 뭐 이거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홍익 교육 코드 이거 좀 이따 또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책을 제가 사실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사인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 이거 꼭 오늘 다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잠깐 열어봤더니 이거 질문 코드가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이거 코칭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교육하시는 강사분들은 이거 100%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 독서 모임에 왠지 이거를 이제 메인 책으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산성 있는 교육물이 나올 것 같아요.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기 봤더니 클로테르 라파이유 박사가 컬처 코드 쓰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쓰셨네요. 추천서를. 맞아요. 요것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홍익 하부르타는 글로벌 교육 코드로서 이러한 범세계적 운동의 초석입니다. 나는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이 책을 통하여 동서양의 교육 코드 사이에 더 많은 연구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예, 라파이유 박사가 이렇게 쓰셨고요. 또 한 번, 이분은 또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저를 아시는 분이 있어. 이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분은 저를 아시는 분. 헤르만 지몬. 그렇죠. 이분은 많이 요즘에 더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히든 챔피언 때문에. 홍익 하부르타 시스템은 한국인, 유대인, 독일인의 문화와 가치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의미 있는 일로 글로벌화와 평화로 가는 진정한 발걸음입니다. 그 이유는 상대 국가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세계로 가는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 굉장히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도 못하는 저도 어려운 말들을 막 쓰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석학들이 인정한 글로벌 교육 코드 홍익 하부르타 김진아 교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쓰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이 내용에서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오늘 3개 있으시대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네. 하브루타라는 것 자체를 제가 10년 동안 6,000번 임상을 와, 해보니까 6,000번. 하브루타가 유대인의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면서 소통하는 방식인데 사실 소통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왜 사람과의 소통, 상대방과의 소통, 책과의 소통, 나 네. 자신과의 소통.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소통이라는 것이 갈등도 해결하지만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도 이루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how to 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까가 여기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소통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갈등 해결 이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소통이다. 아이디어, 갈등, 많은 것이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디어. 네네. 이게 이제 김진자 교수님 말씀하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좀 다른 소통의 의미네요. 네네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을까? 우리는 인재를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인재가 성장을 하고 이 역량이 개발이 돼서 사회에 어떤 영향이든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릴 때부터 아니면 성장이 돼서도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될까, 육성해야 될까에 이제 하브루타라는 방식으로 어떤 인재를 육성할까, 인재 육성의 방향을 홍익에서 찾은 거예요. 오케이. 홍익이라는 아이디어가 되게 지금 궁금합니다. 네. 거기 인재 육성 방법을 홍익으로 아니 하브루타로 가고 얘는 인재 육성 방향이 그러니까 기획이 홍익이고 맞아요. 계획과 실행이 맞아요. 하브루타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하는 것이 하브루타고 그 하는 이유가 홍익 정신이라는 얘기네.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많이 대화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그 다음에 사상과 신념이 있어요. 종교적 신념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방법은 좋은데 특정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범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려고 봤더니 홍익인간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인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도 통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책 소개하고 또 우리의 만남을 소개하다 보니까 또 지금 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그럼 첫 번째, 소통의 의미. 우리 글로벌 교육코드 홍익 하브루타를 쓰신 김진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채택해서 이 책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소통이라고 하면 나를 둘러싸고 한번 볼게요. 나를 둘러싸고 우선은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가족 중에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 가보면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부하가 있을 수 있고 파트너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계도 좋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소통의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방식은 1대1이에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딸들이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동시에 말해요. 두 딸이. 그런데 동시에 두 딸이 말을 하면 저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큰아이의 얘기만 듣고 있을 수도 없고 둘째 아이의 얘기만 듣고 있을 수도 없는데 둘이 동시에 얘기하면 말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명씩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통이 가장 잘 되는 방식은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1대1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말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들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에 내가 경청을 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이 있을 때 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듣고 잘 표현을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 집중도 잘하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소통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 교육을 받아야 되고 소통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한은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생각에 자극이 일어나서 나의 이 생각의 역량이 커지고 이 생각의 역량이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실천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즈니스든 파트너로서 성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소통인데 1대1 소통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쓰면서 또 하나 썼던 게 뭐냐면 배움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하고 있잖아요. 탈무드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탈무드를 공부할 때 랍비 아시죠? 랍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해보고 집단으로도 공부를 시켜봤는데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 집단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관찰자가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자가. 그래서 1대1로 시켜보고 발표를 시켜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명확하게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1대1로 공부를 하는 친구 가르치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습법으로도 유명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수법인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집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집단 상담을 하는데 사실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하니까 교육을 들어서 필요한 것들은 선택을 해서 우리 집에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자녀든 남편이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대 10명을 모시고 6개월 동안 지금 상담을 하는데 3개월 지났어요. 근데 집단 상담을 해보니까 각각 한 분 한 분에게 상담을 해드리는 내용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이 1대1 하브루타 상담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이 소통이 되든 하브루타라는 방식을 탈무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또 다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고 이 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 속에 어떤 컨텐츠이든 간에 1대1로 공부를 하니까 학습의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르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브루타의 이 소통 방식은 말을 해야만 해요. 근데 말을 하다가 내가 말이 어눌하거나 잘 못하는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가 느끼게 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3가지가 있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가 렉이에요. 렉. L-A-C-K. 부족함이에요. 부족함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배우죠. 러닝이 2번째예요. 그럼 3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부족했고 배웠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하고 배우고를 계속 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부족한 것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내가 성장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성장시키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책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꿀 말이 없어요. 왜 바꿀 말이 없냐면 하브루타는 토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둘이 대화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브루타는 둘이 대화를 하다가 이견이라 그래요. 다른 의견이 생기게 되면 토론을 하다가 다시 합의가 되잖아요. 합의가 되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토의를 하기도 하고 그냥 가볍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도 아니고 토의도 아닌 1대1로 둘이 활동해서 많은 아이디어, 갈등 해결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방법은 가져오되 인재 육성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홍익이라는 말을 얻고 우리나라가요. 교육에 있어서 강국이에요. 굉장히 배움에 대해서 열정이 많은 민족이고 그리고 배움도 많이 했던 다양한 방식을 배웠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에게 6,000번 이상 임상을 해보니까 유아에서 치매 어르신 노인까지 어느 대상이든 하브루타가 통하지 않는 대상이 없었어요. 힐링이 되기도 하고 배움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재 육성의 방향만 우리가 크고 넓게 가져가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신 분도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 추천사 써주신 분이 한국인이 아니면서 한국을 더 많이 아는 사람 그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 책은 홍익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적인 것 같지만 범세계적인 것을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홍익 정신이 오히려 글로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에다가 홍익이라고 하는 한국을 붙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교육 코드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 방식이 아프리카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미국에 가서도 유럽에 가서도 저쪽 아랍에 가서도 이 방식을 쓰게 되면 거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를 육성을 하는데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어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떨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오시다가 막 차 안에서 이렇게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네. 안 했어요. 만약에 6,000회 이상의 강연과 컨설팅을 하셔서 임상으로 만들어내셨다고 한다면 뭐 어떤 상황에 어떤 누굴 만나도 이 뼈대를 확실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약간 꺼있긴 해도 우리 교수님에 대한 팬들이 막 이렇게 와 윤은정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표님 여기 윤 대표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소통, 나 중심, 가족, 직장, 동료, 많은 만남, 소통, 대화, 확장 다 아까 중간에 기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걸 지금 쓰시고 계시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통의 시작. 와 이분은 도대체 귀가 한 10개 있나 봐요. 손은 한 8개 있고. 근데 어떻게 확실한 건 저렇게. 우리 윤은정 대표님이 저렇게 쓰셨잖아요. 윤은정 대표님은 저렇게 쓰시면서 본인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분이 그게 참 능하세요. 본인 걸 또 해서 그걸 또 몸으로 쉽게 사람들 실천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책을 받으셨나요 저분? 아니요. 사인을 직접 한번 해주셔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윤은정 좋습니다. 대표님 듀잉클래스 통해서 예, 우리 김준자 교수님의 직접 사인을 드릴 텐데요. 듀잉클래스 드리는 것은 윤은정 대표님은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야 또 오시거든요. 이정란 대표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심소영 대표님 화면으로, 심지영. 심지영 대표님 화면으로 이정란 대표님하고 그 우리 손양아 약사님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우리 역지사지 인간관계 기술의 저자분들이 지금 함께 예 화면 좀 보여주세요. 와우 손 약사님 왜 이렇게 이뻐지신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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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드신 거죠? 어머 어머 와 너무너무 다 이렇게 또 이 책도 나중에 한번 다 모셔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소통을 하려면 1대1로 하는 게 좋다. 맞아요. 이런 1대1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남편들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1대1로 해도 안 되고 막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역지사지가 나온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네. 이제 이지연 대표님께서 남편이랑 대화를 안 될 때 우리 아들이 한샘이잖아요. 음. 한샘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해요. 근데 엄마는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다녀야 된다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네.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럴 때 역지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지연 대표님은 태권도 학원을 무조건 다녀야 다녀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음. 아니 안 다녀야 된다가 아닌가요 여기가?
아무튼 네. 간에 교수님 아무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지영 대표님이 태권도 네.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 네. 아빠는 건강하려면 다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안 다녀야 된다는 입장도 본인이 얘기를 하시지만 이지영 대표님이 남편께서는 다녀야 된다를 하시지만 그거 각자 그 자리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자리에서 역지사지를 해요. 아, 그 내용을 바꿔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근데 간다. 그거 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교육을 할 때는 네. 가정이 사실은 이 소통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나 이거 무슨 교육을 받아서 숙제인데 이거 10개를 해가야 돼 라고 해서 10개를 남편하고 그거를 함께 연습을 하잖아요. 여기는 소통의 기술을 네. 그렇게 과제화시켜서도 한번 맞아요. 해봐라. 그러면 가능하다. 네네네네. 맞아요. 결국에 역지사지는 하우투군요. 이게 바꿔서 한번 맞아요. 해볼 방법을 찾아서 맞아요. 인간관계 기술적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이름을 역지사지 인간관계 기술로 주셨구나. 맞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지금 역지사지 인간관계 기술의 책을 쓴 회사가 아무래도 인간관계가 중요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있어요. 네네네. 그 선생님들은 책 제목이 뭐냐면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네.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아.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로 재미있다고 한 거를 이제 효과를 여기 지금 홍익하브루타 효과. 그래서 책 제목이 제가 동고동락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니까. 제가 펼쳐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4년 동안 같이 일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래서 거기는 책 제목이 와, 동고동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즐겁다 이 뜻이잖아요. 왜냐면 오. 둘이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니까 동고동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신 분들이 특별하게 네.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네네. 하브루타의 효과, 홍익하브루타의 효과를 제가 사자성어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첫 번째. 동고동락. 왜? 둘이 얘기를 하면 함께해서 즐거운 즐겁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둘이 얘기했는데 복장이 터져도 즐거워야 되는 상황이네요. 역지사지 하니까. 아이, 정말 힘들어. 정말 두 번째. 두 번째는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교학상장이 돼요. 교학상장.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의 최대 덕목이 뭐냐면 누구나에게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스승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둘만 걸어가도 한 사람은 분명히 스승이다. 이런 맞아요. 말이 있듯이. 아, 그렇게 돼야 되는군요.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또 나오네. 서로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역지사지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커지고 넓어져서 갈등을 해결하기가 좋은 거죠. 소통을 하기가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를 좀 파악해라 이 뜻이네요.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하브루타는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듣는 활동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잘한다. 네. 잘한다는 뭐냐? 자주 하면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주 이걸 하게 되면 생각의 확장, 말도 잘하고 듣는 것도 잘해서 일취월장이에요. 은진이네요. 맞아요. 일취월장. 그럼 좋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좀 전에 4가지 한자 성어 가겠습니다. 쓰시는 분은요, 책만 드리는 게 아니고, 김진자 교수님의 줌으로 하는 1시간 교육 컨설팅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누구야? 선생님. 짜자자자, 벌써 나왔어요. 이분은 저를 너무 잘해요. 저의 이 진행 스킬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조지율 선생님, 네, 동고동락, 교학상장, 역지사지, 일취월장. 막 쓰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역시 성주에서 쓰는 게 제가 들렸어요. 그 귀가 저한테 있나 봐요. 조지율 선생님, 책도 드리고요. 1시간 김진자 교수님하고 줌으로 만나셔서 개인적인 소통 전략을 나누실 수 있는 컨설팅권 드립니다. 1시간에 김진자 교수님 만나시려면 사실 100만 원이 넘어요. 예, 근데 그거 오늘 제가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비에 오셔갖고 뭐가 힘드셨나 봐. 다 주겠다고 하셔서 이럴 때 받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소희 줄게. 복사했으니까 줄게요. 오케이. 우리 오소희 작가님. 와, 동고동 너무 좋아한다. 어쩜 좋아. 제가 오소희 작가 김치 없다 해서 김치 담가놨거든요. 늘 갖다 줘야 되는데 뭘 주나 한번 보겠습니다. 받으면 교수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야, 윤은정 선생님. 야, 윤은정. 와, 와. 선생님 저기 주인 클래스 오면 제가 김진자 교수님은 3시간 동안 만날 수 있게 할게요. 야, 그치. 마인드맵으로 후기 쓰겠다고. 오케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기 이거 책을 읽으시고
서평 쓰시면 사실은 그 컨설팅권을 제가 맞아요. 드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비를 맞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 주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을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소통을 가지고 또 얘기하실 게 또 있으셨잖아요. 네, 막 또 얘기하시다가 또 이제 흥분해서 지금 네, 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이 10분만 소통에 대해서 하라고 했는데 홍익하고 글로벌 교육 코드 전 세계 가는 것까지 다 했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냥 상담하면서 또 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럼요. 어차피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순서적으로 주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게 세 개만 주면 되는 거야. 좋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는 1대1이 가장 좋고 네. 그거를 적으면서 네. 네 가지 사자성어를 갖고 홍익카부르타 형식으로 가면 좋다. 이 얘기가 이제 앞의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교육 코드 홍익카부르타를 왜 쓰고 싶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 잘하시는 게 더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결국은 국가의 미래는 인재예요. 국가의 인재. 미래는 인재인데 우리 지금 어른들도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우리가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어른들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과 지혜로운 문제 해결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더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기업의 리더나 리더들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고 교사는 학생을 잘 키우고 경영자는 조직원을 잘 키울까 이제 인재 육성 쪽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육성, 양성 사실 이 두 가지 말이 사실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그 양성과 육성이 같은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인재 육성이라고 말한 거는 실제로 뭐 많은 사람을 양성한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 네. 육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잠재력을 사실 옆에 있는 사람은 동기부여만 해주면, 모티베이팅만 해주면 네.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거를 개발하고 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의 교육의 방식은 주는 거였잖아요. 네, 알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걸 그렇죠.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네. 시대가 바뀌었고 아이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팅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홍익카부르타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수님이 인재 육성에 대한 방식을 영어의 표현으로 러닝이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러닝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1대1 코칭과 개별적인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맞아요. 그것을 동기부여하고 모티베이팅 하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까지의 책임을 다하는 것. 요거를 이제 육성의 개념으로 보시고 이거를 배움으로 보면 러닝의 개념으로 해서 하부르타 러닝. 맞아요. 여기 하부르타라는 것은 양성보단 육성에 정말 가깝겠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앞에 소통에 대한 전략 자체가 소통은 그냥 육성이네요. 그렇죠. 인재 육성. 그러니까 인재 육성을 못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거네. 그러네, 큰일 났네. 여기 다 소통들 안 되실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글로벌 교육부도 홍익하고 프로세스 스킬이 있어요. 뭐 질문, 하부르타 스킬, 글 발표 스킬, 실천 스킬, 피드백 스킬, 연구 스킬.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지금 이게 6가지가 있어요. 질문, 하부르타, 글 발표, 실천, 피드백, 연구. 근데 6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을 만났어요. 고객을 만나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질문 스킬이죠. 질문.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저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니즈를 파악하는데 첫 번째가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았으면 그 알았던 그 생각을 토대로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해요. 그걸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하부르타를 하는 거야, 둘이. 소통, 대화를 하는 거죠. 1대1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면 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요약 정리한 거를 이제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그분이 내가 그런 니즈가 있는 줄을 나도 몰랐는데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정리해 준 걸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니즈가 요렇게 지금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 될까가 적용 스킬이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셨어. 고객께서. 네. 그래서 나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버틀렉에 걸렸어요. 라고 했을 때 피드백을 좀 하셔라.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그 부서 사람들과 하브루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피드백을 해드렸어. 네. 해드렸는데 그러면 피드백을 하고 제가 해봤는데 이런 게 제가 어렵더라고요. 진행하는 게. 그거는 지식적으로든 네.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나 어떤 사업,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연구 스킬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크게 오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온 몸에 이 글로벌 교육코드 홍익 하브루타가 머리 발끝까지 장착돼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인재 육성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걸 지금 교수님 말씀 옆에 들으면서 책을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 책 지금 처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지금 제가 읽지 않은 상황에서 교수님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 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학생들, 청소년이면은 사실은 지금 고등학생까지 청소년이 아니라 사실 만 25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MZ세대들의 시작이겠죠. 그 친구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학습 스킬이 사실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저는 이제 학부모 설명회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어머님들이 입시와 경쟁력을 따를 때 문해력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치중하시거든요. 근데 그 문해력에 들어가는 게 여기 다 나온 거야. 질문, 글 발표, 피드백 스킬. 이 자체가 문해력인데 결국엔 그 문해력이 소통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소통이고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홍익 하브루타 하면 문해력이 그냥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홍익 하브루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제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도 이해를 못하면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갈등의 요소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면 상대방이 말한 거를 내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면 오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오해를 내가 그거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가면 오해가 플러스 오해가 되고 플러스 오해가 돼서 갈등이 돼요. 오해가 되면 그게 갈등이 네, 되는군요. 갈등까지 가는 문제로 가는 갈등은 거지. 오해가 부풀려져서 맞아요.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갈등이군요. 맞아요. 어머, 그랬네. 나는 그냥 오해만 생기면 갈등인 줄 알았는데. 갈등도 이제 약한 갈등이긴 하죠. 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교수님하고 오늘 정말 지금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 맞고 오셨고 늦게 오셨다니까요. 그래갖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한번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당연히 하실 겁니다. 여기 봤더니 질문 스킬이 나와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글로벌 교육코드 홍익 하브루타의 저자로서 그 질문들 중에 가장 잘하는 질문 형태의 방식이 있나요? 제가 이것만큼은 정말 진짜 최고의 질문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유대인들이 최고의 말 한마디가 질문이거든요. 어머, 정말? 네. 어머. 최고의 말 한마디가 질문이에요. 답이 유대인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못하는데. 히브리어로? 짧으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맞다오세프. 네? 다시 한 번. 맞다오세프. 맞다고요? 오셰프가 맞다고요? 오손 저기 있는데? 네네. 맞다오세프. 이게 영어로는 what do you think?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내 생각은 어때? 이거예요. 그래서 맞다. 실제로 최고의 말 한마디는 내 생각은 어때? 연습해야겠네요. 네. 네 생각은 어때? 네. 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너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근데 넌 뭔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래, 안 되겠네요. 봐요? 뉘앙스가. 도둑을 잡았어요. 너 왜 훔쳤어? 어디서 훔쳤어? 같이 훔친 사람 있지? 또 훔친 데 있지? 이게 질문이잖아요. 취조. 질문을 가장한 취조예요. 네. 진정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내가 질문을 해놓고 상대방의 어떠한 얘기도 오픈마인드로 들을 수 있어야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을 유추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거. 이게 질문이다.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질문을 잘 못했던 것 같네요.
네, 이 책 쓰시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셨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9년 걸렸어요. 여러분들, 9년. 9년 만에 이 책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쁘실까, 정말. 이런 거 보면요. 진짜 석학들이 인정하는 정말 대단한 분들은 책을 함부로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 제가 이 책을 음. 사실은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 덕에 근데 어떻게 9년 동안,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강의하는 거 갖고도 그냥 한 달 만에 뚝딱뚝딱 할 수 있잖아요, 책으로. 책이 정말 필요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9년 만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가 정말. 제가 제 어. 책에 조금 뭐 잘난 척일 수도 있고 조금 오늘 많이 하셔도 돼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제가 네. 유아 아이들부터 치매 예방 어르신까지 맞아. 다양한 대상을 하브루타를 했어요. 근데 근데 처음에는 제일 많이 한 대상이 부모였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저는 사실 기업체 강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학교 교사들 교육을 하게 됐어요. 학교 교사를 해서 이제 여기 중간에도 나오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원격연수원이라고 하는 데나 거기에서 이제 그 원격연수에서 베스트 과정으로 교사들한테 뽑히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교사를 하고 나니까 다른 대상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대상이 내가 최대한 많은 다양한 대상들을 경험을 해서 책을 집필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부모, 그 다음에 뭐 사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 학생들, 그리고 이제 기업체 기관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 번씩 경험을 할 때마다 제 성장이 커지니까 제가 많이 깊이 깨달을수록 많은 분들에게 저의 진심을 이 글로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교수님의 박사까지 하셨던 그 전공력이 다 녹여져 있는 거죠. 맞아요. 국문학을 하시고 교육학을 하시고 상담학을 맞아요. 하셨던 내용을 홍익이라는 정신에 담아서 맞아요. 이것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적인 마인드로 그 정신으로 읽으시면 그 부분으로 다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인간관계 소통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될 분들은 그쪽에 포커싱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 자녀의 관계, 뭐 나와 가족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셔도 다 솔루션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책 자체가 워크시트까지 되어 있고 아주 멋지게 9년을 걸리셔서 욕심을 내셨다고 합니다. 이거 9년 만에 빚본 책인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많이들 좀 읽어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더 또 콘텐츠에 또 다른 탄생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물론 2018년도, 2019년도에 제가 교수님하고 같이 지금 여기 조윤성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 히든 챔피언 하면서 우리 일기에 있었던 우리 김은진 선생님 여기 있는데 모티베이터라는 말을 우리 그때 썼었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모티베이터를 뭐 네이버 사전이나 어학사전에 보면 동기부여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모티베이터의 역할의 중요성을 중간에 딱 책을 펼치면 가운데 이게 나옵니다. 이게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이 모티베이터의 철학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책을 읽으실 때 도움되시라고 이 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모티베이터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을 때 코칭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제가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잠재력을 누군가는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해서 발현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못 찾아서 개발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성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모티베이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모티베이팅은 사실은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옆에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스스로가 찾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안에 답이 있다. 이게 철학이에요. 네 안에 답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도와줄게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티베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뭐 가르치는 사람을 훈련자, 교육자,
강의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모티베이터가 돼야 돼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동기부여해 주는 거지. 네. 너 이거 이렇게 해. 엄마가 아빠가 배웠던 세대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 우리 아이 세대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 선생님이 있어요. 내 안에 18명의 선생님이 있다. 물어보고 싶은 거 나한테 다 물어봐라. 그럼 선생님은 뭐를 할까요? 아이들이 의기소침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한테 가서 무슨 일 있니? 도와줄 거 뭐 없니? 둘이 싸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약간 이렇게 저기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 그렇죠. 근데 이제 퍼실리테이터라는 말로만으로는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티베이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리더나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의 키워드를 모티베이터 안에 퍼실리테이팅도 있을 수 있고 멘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멘토도 네.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로서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모티베이팅을 하는 역할에 따라서 모티베이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뭐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멘토도 있고 좀 전에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뭐 퍼실리테이터도 있고 또 상담하는 카운셀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 전체가 다 모티베이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카운셀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기부여 많이들 하신 누군가의 멘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전문가 우리 통합치유 전문가 조재수 선생님 그죠? 전문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맞아요. 누군가를 육성하기 위한 모티베이팅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하니까 진정한 홍익 카브루타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런 참석해 분들과 주셔서. 예, 자 지금 벌써 이제 9시가 다 돼갑니다. 우리 아까 한 10분쯤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 질문을 좀 받아가고 오늘 몇 분 이렇게 토크를 한 다음에 선물 드리면서 한번 또 오늘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윤정 대표는 진짜 이분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떡을 드릴게요. 이분 떡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 떡도 가져가실 수 있게. 정말 좋대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박스 달라고 한 거죠? 6박스 달라고 쓴 건가요? 이렇게. 네, 저분이 5형제를 키우잖아요. 5남매를 이렇게. 네, 애가 5이야. 6박스 달라고. 빙고 저렇게 왔네요. 오케이. 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지러 오십시오. 질문 가겠습니다. 우리 김진자 교수님께 질문 갈게요. 질문 채택하신 분 책 드립니다. 우리 엠스트의 박재범 대표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박재범님 왜 들어오셨는지 아세요? 시간이 물론 있어서 들어오시기가 했겠지만 히든 챔피언 오픈 특강에 초대 손님으로 오셨었어요. 오케이. 알아요. 들었어요. 이름 기억나요. 네네네. 그때 오셨었어요. 이렇게 또 오늘도 원래 잘 안 들어오시는데 김진자 교수님 오시면 들어오셨네요. 제가 질문이 제가 퍼펙트해서 없으신가 봐요. 아, 지창숙 선생님. 와, 우리 지창숙 대표님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와, 아까 들어오셨어요? 네. 정말 드리고 싶은 분인데 저희 지창석 선생님께서 저를 항상 멘토라고 칭해주시대요. 원래 저의 멘토가 되셔야 될 분인데 강의 스토리텔링 제가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거 지금 너무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이게 장애인 예 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본인도 장애인이시긴 한데 그거를 아주 멋지게 남들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대표님이세요. 지창석 대표님 제가 책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드시러 떡도 같이 드릴게요. 예, 드릴게요. 예, 지나가다 꼭 들으세요. 아이고 멘토가 되어서 고맙다고. 저도 모티베이팅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지창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벅차네요. 우리 또 지 선생님 뵈서. 질문 같아요. 오소희 대표님. 아까 이제 컨설팅권 받으니까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15년을 넘게 혼자 떠도는 강의만 해왔습니다. 하브루타를 하고픈 아이 엄마로 살고픈 요즘 아이들이 1, 2학년 연년생이에요. 이번 방학에 첫 과제가 있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제가 우리 오소희 대표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에게 모두 솔루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내 가족이 됐든 동료가 됐든 누구랑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퀘스천? 우리 1학년, 2학년 우리 아이에게 엄마는
이거 해라, 이따 가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가 아니라 오늘 어떤 옷 입고 싶어? 오늘 밥맛은 어땠어? 오늘 학교 가면 뭐 하고 싶어? 오늘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이따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엄마는 아이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질문. 학교를 갔다 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내 자녀가 됐든 누구나 됐든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질문이어야 돼요. 역시 질문이 가장 중요하군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연년생이라고 하니까 1, 2학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밥 먹은 거예요. 애들이 먹은 거 말하거든요. 그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밥 먹으러 학교 갔냐?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제가 이 책에도 써놨는데 QAQ라는 거예요. 오소희 대표님 덕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는데 QAQ입니다. Question and question. Question, 질문, answer, question. 그러면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 뭐가 제일 재미있었니? 질문을 엄마가 했잖아요. 아이가 밥이요 라고 했으면 아이가 대답한 답변에서 키워드를 가져다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 밥만 먹고 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아니라 하면 안 된대요. 밥 먹은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밥밖에 안 나왔죠. 그럼 아이가 말해요. 돈가스. 밥은 안 그러면 했고 돈가스였군요. 그 다음에 질문을 뭘 해야 될까요? 돈가스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돈가스가 왜 맛있었어? 엄마 소스가 맛있었어. 그럼 질문을 뭘 해야 돼요? 소스밖에 안 나왔죠. 소스가 왜 맛있었어? 이렇게. 우리 오소희 대표님은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마인드맵으로 질문을 유도해서 이미지화를 시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본인이 그걸 굉장히 잘 해낼 것 같아. 잘하는데 내 애들한테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거 일반적으로. 답을 쓰셨네요. 애들한테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강의용이야. 애들한테는 현실로 돌아오니까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애들을 다그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그치게 크면 엄마는 밖에서는 성공한 사람인데 집에서는 속상한 엄마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최대한 질문만 하세요, 방학 동안. 질문만. 여기 조재수 선생님 질문 왔나요? 네. 질문이 너무 많아 남편이 힘들어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재숙 우리 선생님이에요. 대표님께서 남편에게 힘든 것까지 계속해서 질문해서 그래요. 이제는 바꾸세요. 남편에게 얼굴 빨개지셨어. 남편에게 질문하세요. 같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아니면 뭐가 좋았어? 힘든 거 뭐 없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까 QAQ 그 질문을 오히려 조재숙 대표님께서 남편한테 하면 남편이 처음에는 귀찮아할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주다가 나 조금만 얘기할게 들어줄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 10번만 물어볼게. 왜냐하면 그만두게 하라 그러면 속상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영정 대표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배우신 분이 혹시 다르네. 꼬꼬질. 꼬꼬 질문. 그치. 꼬꼬 질문이 낫겠다. 꼬꼬 질문이니까 뭔가 꼬질꼬질한 것 같아. 꼬꼬 좋아요? 꼬꼬. 근데 저기 상표권이 있을 것 같아. 그 TV에. 또 다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보통 저는 이제 질문이 올라올 때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랑 집에서 만나면 밤에만 이렇게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되게 불편해하니까 제가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힘들어. 그리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면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저한테. 대답도 안 하는데. 그럼 전 나중에 어저께 얘기한 거랑 똑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들어줄 생각을 하고 앉아야만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안 해도 참 얘기를 잘해요. 다행이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집에서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딱 그것만 얘기. 오늘 어땠어? 근데 본인이 알아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런 예. 우리 이지연 대표님
남편분하고 대표님하고의 특징이 뭐냐면 밖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집에서 말하기를 힘들어해요. 제가 좀 그러거든요. 근데 밖에서 연구만 하시는 분은 말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아내가 남편이 들어주는 사람이면 하게 돼요. 저희 은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자주 오는데 제가 집에서 말을 잘 안 하니까 이상하다고 어디 아프냐고 항상. 근데 이제 자, 예, 우리 명태하고 나니까 마누라가 무섭다고 자꾸 질문할까봐 그러신 건가? 아니면 질문 대답하려고 그러신 건가? 명태하고 나니 마누라가 무섭대요. 무서워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나요? 왜 무서우세요? 무서운 이유를 하나 써보시면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괜히 얘기 말씀하셔도 것 돼요. 같아요. 아니 안 들려요 여기서. 소리. 네네네 소리가 안 오케이. 들려서. 자, 잠깐만요. 네. 제가 이제 쓰고 계신가 보다. 마누라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거 두 가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스로가 느끼는 거고 하나는 마누라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 스스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명퇴를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일이 없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격지심이라는 게 조금은 더 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잘 모르겠지만 삼시세끼를 집에서 밥 드시면 안 돼요. 누가 갑자기 끄덕끄덕 하시는. 삼시세끼를 밥을 드시면 마누라님 목소리가 커져요. 정말 우리 지창석 교수님 쓰셨네. 항상 같이 있고 같은 취미 활동을 함께하면 서로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도 말을 하게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양명권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근데 목소리가 커졌다고 애정이 나빠진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일을 하려고 찾고 계시고 하고 계시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창석 대표님은 네. 맞아요.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안 나가잖아요 회사를. 그럴 때마다 아침에 산책 가자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 숲속에 가면서 일 얘기도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렇게 새로운 공간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결국은 애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부부간의 좋은 파트너십.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애들한테 몰입해도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끝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요. 네.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저희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9년 만에 탄생한 홍익 하브루타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느낌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가 면대면으로 사람들을 보면 체온도 느껴지고 기온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화면도 많이 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체온과 그 기온,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거 왜일까요? 아마도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지금 홍익 인간을 육성하는 모티베이터로서 살고 있는 공감대가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화면에 오신 분들이 네, 다 그 일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했고 저도 또 성장하는 제가 돼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하반기에 김진자 교수님은 저하고 이제 또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하나 오픈할 게 좀 있어요. 사실 상반기에 하려다 했는데 살짝 말씀을 드리면 9년 만에 책을 쓰셨으니까 얼마나 책 쓰시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수 정예로만 김진자 교수님과 함께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작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하반기에 오픈해서 공저가 아니고요. 개인 책을 교수님과 상의하면서 같이 쓰는 거를 하브루타 방식으로 쓸 겁니다. 그 과정을 만들 건데요. 교수님과 책을 직접 써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의 기업형의 책도 쓰시면 좋겠지만 하고자 하는 일, 에세이 형식, 여러 형식도 우리 교수님 다 담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매착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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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좋습니다. 오늘 벌써 1시간이 흐르죠? 지나서 이렇게 금방 간다니까, 1시간이요.
네, 우리 댓글로 교수님께 이제 먼 길 또 가셔야 되거든요. 네, 돌아가실 때 이 빗길 잘 갈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자, 교수님이랑 할 거예요. 뭐든 다 해야 하잖아, 우리 심지영 대표님. 수제자 아니야, 수제자? 맞아. 그죠? 예. 저기 우리 심지영 대표님은 책은 받아서 서평 쓰실 건가요? 네. 야, 강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히 도착하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고맙나 보다, 우리 고소희 대표님 그냥. 아이고. 그리고 양명권 우리 대표님. 네, 너무 같이 감사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여기 또 우리 원영정 대표님 점점 이뻐지시네요, 대표님. 맞아요. 얼마 전에 또 역지사지 책도 같이 쓰셨어요. 또 강의도 한번 하셨어요. 아주 멋지게 하셨거든요.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때. 보셨어요, 그때? 유튜브? 봤어요. 예. 더 이뻐지신 것 같아. 네, 교수님 안전운전 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곽동곤 소장님은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이어폰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저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뭔지 들리지도 않는데도 그냥 같이 가려고. 아유, 너무 감사하지 뭐예요. 저렇게 같이 있어도 제가 뭘 하나 안 줘요. 안 줘요. 줘요. 제가 책 드릴게요. 자, 우리 나의 절친 동근동근 곽동근. 자, 책 주신대요, 교수님께서. 사인 받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소정 이사님이신가 보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소정 이사님도 책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정말? 네. 박소정 이사님, 제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정말 9년 만에 탄생한 책,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실 것 같은 이 책, 탄생해 놓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원래 다 아시잖아요. 책 써보셔서. 본인이 쓴 책 본인이 얘기 잘 못해요. 쓸 때는 잘 쓰는데 희한하게 얘기하라고 하면 못해. 예, 이거는요. 읽으라고 내시기 때문이에요. 쓰는 데서 끝나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서평 좀 써주시고요. 서평 제일 먼저 올라오시는 분들 IMSCC 톡방에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저를 좀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블로그 보시고 서평 첫 번째 쓰신 분한테 제가 또 컨설팅 해주실 거죠? 네. 예, 줌 1시간입니다. 예, 김진자 교수님과 만나실 수 있는 시간. 오늘 그 시간은 조실숙 대표님과 오소희 대표님 가져가셨는데 한 분 더 드릴 테니까 서평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아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요, 예, 10월 14일에 이지연의 브랜드쇼 31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도 그날 또 시간 되시면 함께 들어오셔서 좋은 강의, 좋은 나눔들, 좋은 에너지, 시너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빨리 종료 9년. 아니에요. 저희는 종료 안 해요. 네, 지창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정란 대표님도 감사합니다.